안녕하세요. CJ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CJ 종합 접선 검사 언어 파트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테마 두 번째 언어 영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언어 영역은요. 크게 보면은 단어의 상관관계와 글의 이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오는 부분 단어의 상관관계 부분이에요. 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들 사이의 관계 혹은 뭐 단어의 뜻 아니면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대표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어를 보고 양쪽이 같은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두 단어의 유의관계 비슷한 말이죠. 뭐 반의관계, 그 다음에 포함관계,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는 뭐 상하관계라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가 된다든지 원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업이 된다든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주어와 서술어, 뭐 목적어와 서술어 이런 문장의 관계까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시고 바로바로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택과 부유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활이 윤택해졌다, 뭐 부유해졌다 이런 경우에 다 풍성해지고 여유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의관계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융통성과 관련된 유의관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뜻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게 융통성이잖아요. 자,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주관성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두루두루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루 미친다. 특이성은 혼자 두드러지게 다른 거고요. 주변성이라는 게 이게 주변이 아니라요. 내가 주선하고 변통한다의 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선을 하고 변통을 한다.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변통을 한다. 융통성이 있다에 해당이 되는 요게 바로 유의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일반성은 전체에 두루두루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단어 우리가 4번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도 다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창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의어, 반의어 요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창조와 창출이 나왔습니다.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거죠. 창출도 새롭게 만들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관계로 이렇게 창출이 나올 수 있겠구나. 자, 유의관계가 되는 순간 뒤에도 유의관계가 돼야 돼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바꾸는 건데 계약은 반의 관계가 돼버렸죠. 그랬기 때문에 1번은 될 수가 없고요. 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개선은 좋게 바꾼다. 수정은 그죠? 바꿔 나쁜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도 내가 고쳐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친다, 좋게 바꿔나간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네, 얘 유의관계 둘 다 가능하겠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창작을 한다. 내가 새롭게 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유의관계로 뭐 굳이 둘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반의관계가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요. 창조와 모방이 되면은 반의관계가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개선한다, 수정한다 얘는 유의관계가 됐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정정은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답 될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부딪다와 부딪히다 나왔는데요. 부딪다는 내가 그죠? 가서 부딪는 거고 부딪히는 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다의 의미 히가 들어가서 아, 피동의 의미구나. 자, 그럼 피동 관계를 찾아야 돼요. 막다와 막히다. 내가 막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 피동의 의미. 나머지도 전부 다 이히리기가 들어갔지만 자, 사동이랑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괴롭다를 괴롭히다가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시키는 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동을 생각을 해볼 때는 시키다로 바꿔봤을 때 말이 되면 사동이고요. 당하다, 하게 되다.
당하다, 하게 되다가 되면은 피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맞다와 마치다도 남에게 맞게 하는 겁니다. 먹이는 것도 내가 남에게 먹도록 먹여주는 거죠. 시키는 거죠. 남기다도 음식을 남게 하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에 해당이 되는 나머지는 다 사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쪽에 다른 것들이 있고요. 두 개를 다 골라야 맞추는 그런 문제예요. 감봉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월급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어나 반의어가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보면은 징계는 뭐 징계 중에 감봉이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봉은 감봉과 반대가 되겠고요. 월봉이 바로 감봉과 유사한 단어구나. 몰랐던 단어들은 반드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직 아무 관계가 없어요. 면직도 그죠? 얘네가 전부 다 징계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네, 요거과의 관계성은 애매합니다. 가령은 접속어예요. 접속어는 딱 보면 보이죠?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유의관계를 고르는 거구나. 그래서 3번과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자, 제시된 단어와 유의어 관계를 이르도록 단어 중 알맞은 거를 고르시오 했는데요. 먼저 이런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장에서 활용을 하면요. 내가 훨씬 더 감각적으로 이런 의미겠구나. 정확한 단어를 몰라도 의미 파악이 됩니다. 우리는 뭐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나라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양이라고 하는 거는 드높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높이다. 자,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말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북한 지도층은 사회주의 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추상적인 것들을 높인다의 의미인 고취한다 적절하겠네요. 마케팅으로 선전한다. 자, 이건 홍보고요. 사기가 고무되었다. 이것도 높이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힘이 난다, 격려를 해서 북돋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드높인다라기보다 북돋는다의 의미가 적절합니다. 자, 경제 발전도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자, 이것도 더 좋게 나아간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정도가 되겠고요. 엄마의 지나친 동료. 동료는 감독과 격려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를 보면서 문제 유형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이하다, 쉽다. 자, 누가 봐도 유의관계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받들다. 어떤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떠받치다, 떠받들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류는 말리는 거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공경하다. 자, 높이는 거죠. 공경하다. 그래서 받들다, 유의관계 되겠고요. 뭐 건네다, 주는 거고요. 경시하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맞들다, 서로 맞잡아 드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관계가 없죠. 자, 수축하다, 오그라들다. 자, 이렇게 수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유의관계가 되겠네요. 강파르다인데 우리가 강마르다, 파리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이 야위다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죠? 파리하다. 이거는 강파르다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써주면 그것을 힌트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말들, 어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모르는 단어도 내가 유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멸시하다, 경멸하다. 자, 같은 멸자가 있죠. 무시하는 겁니다. 다 유의관계였네요. 자, 환대하다, 매우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환대하다, 반갑게 맞이하다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네, 추대하다가 좋겠네요. 왜냐, 관망은 그저 바라보는 거고요. 등한시하다, 이거는 오히려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쾌하다, 유쾌할 쾌자고요. 방문은 단순하게 그죠? 그 집에 들르는 거기 때문에 추대하다, 내가 좋은 감정으로 윗사람을 모시다, 받들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추대하다가 적절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속박과 구속이에요. 이거 전부 다 자유를 억압하는 유의관계가 되겠죠. 그럼 쇄신과 우리가 유의관계를 찾아야 돼요. 쇄신,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자, 새롭게 바꾼다는 뜻 봤더니요. 개혁이 딱 보이죠. 개혁이 외에는 새롭다, 바꾼다라는 의미가 네,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고를 수 있겠고요. 사망과 흉문입니다. 흉할 흉자예요. 흉한 소문, 흉한 이야기 중에서 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공은 무엇에 포함이 될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낭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4번 되겠고요.
자, 이번엔 양쪽 요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계와 관련된 거를 왼쪽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화는 그저 시계랑 관련이 없고요. 시각을 알려주는다. 자, 그러면은 차례를 알려주는 것 바로 번호 요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왼쪽에 소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봤더니 제작, 자, 소비는 쓰는 거죠. 사용, 쓰다, 뭐 사용의 의미고요. 제작은 만들다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이 나온다면 반의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모가 써버리는 거죠. 사용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유의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의관계가 앞에 있으니까 볼게요. 흡족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제작 반대가 되겠고 불만족도 그저 반의관계로 가능하겠네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자, 유의관계를 한번 보면은 얘가 유의관계 소비하다 소모하다 흡족에 얘는 반대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미흡하다는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죠.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기 때문에 네, 흡족하다의 관계가 반대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반의관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우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두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음식이 나오고 왼쪽에 재료가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유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게 뭐가 있는지 봤더니 자, 버터 있고요. 뭐 치즈 정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만두는 무엇으로 만들지 재료를 봤더니 그죠? 밀가루 정도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넉넉하다와 강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강. 단어가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서술어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문장의 구조들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강이 어떠하다가 적절할까요? 강이 뭐 깊다라든지 유유하다, 뭐 강이 가물다. 이거는 뭐 강이 말랐다 이런 뜻이고요. 뭐 이 정도로 된다고 봐도 왼쪽에는 단어가 와야 되는데 넉넉하다와 어울리는 단어들을 찾아봐야 돼요. 기분이 넉넉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이 넉넉하다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3번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찾아야 돼요. 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뒤에 까투리가 있습니다. 자, 까투리가 뭘까요? 꿩이에요. 암꿩과 수꿩을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 여자, 남자, 암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처녀에 반대되는 거는 그저 총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까투리가 암꿩이라면 장기는 남꿩, 수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타악기와 실로폰 한쪽에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악기 중에 실로폰이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석가래는 저 지붕에 그 들보를 이루는 거기 그 나무가 되겠고요. 기와 지붕, 온돌 전부 다 우리의 한옥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죠. 건축 양식이 좀 큰 거예요. 자, 대문도 전부 다 거기 포함이 되는 게 될 수 있겠고요. 전통 가옥, 한옥. 자, 그래서 건축 양식 중에서 우리가 한옥을 포함시킬 수 있겠구나.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한옥의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상위어로 올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지라는 뜻과 동의관계를 이루도록 밑줄 친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한자 그대로 하면요. 뜻 지자죠. 뜻을 결정하다, 뜻을 맺다, 맺을 결자의 뜻지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다 정도가 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먹는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화를 듣다 보니 결기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결기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화가 난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지난번 경기의 서록을 위해 결사적으로 뭐 온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죽음을 결의하고 이 정도가 되겠고요. 네트워크 통신 장치에 결손이 생겼다. 즉 불완전한 부분이 생긴 겁니다. 빠진 부분이요. 계속된 실패로 힘들었지만 친구 덕분에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의지를 단단히 먹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4번이 적절하겠네요. 주민 화합과 결속을 위해 이거는 서로 단단하게 그죠? 단결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발전 문제 중에 몇 가지 문제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13번까지가 같은 단어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창조와 답습,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거고 답습은 기존에 밟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밟아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의관계 되겠습니다. 자, 모방은 남의 것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반의관계에 창안이 돼야 되겠죠. 흉내가 돼버리면은 유의관계가 돼버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추락과 실추가 나왔습니다. 추락, 우리 뭐 명예가 추락한다, 실추한다, 전부 다 떨어지다라는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로. 자, 유의어를 찾아야 돼요. 비견은요,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교 자체를 보면은요, 이거는 비슷한 점을 견주어 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비슷하다 자체가 비교는 아닙니다. 자, 차별은 전혀 관계없고요. 견제, 얘가 더 잘할까봐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주시, 그죠? 주위에서 보는 거고요. 동등, 이게 바로 뭐 실력이 동등하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허무하다, 허전하다, 그죠?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겁니다. 유의관계 골라볼게요.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그죠? 염려, 바로 걱정,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자, 순환, 회전, 자,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의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앞에 우리 대표 문제 풀 때 주변성 얘기했어요. 융통성 있다, 그죠? 그래서 주변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변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슨 성질과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뜻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광명과 암흑, 반의 관계죠? 그래서 풍요로운 것과 반대가 나와야 돼요. 과작은요, 적을 과자를 씁니다. 그래서 적게 만들어냈다, 적은 작황을 뜻하기 때문에 반의관계가 되겠고요. 다작은 풍요와 비슷한 말이 되겠죠. 풍년도 뭐 농사가 잘 된 거기 때문에 다작과 풍년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적을 과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식으로 빠르게 푸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1번부터 13번까지의 제한 시간이 3분이에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풀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건너가서요,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같은 관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무너지다가 나왔고요. 자, 앞부분에 있는 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물다. 자, 무너지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유의관계, 얘는 반의관계, 반의관계. 자, 전멸하다, 무너지다, 이것도 뭐 유의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사람이라든지 단체에 해당이 된다면요. 쓰러지다도 비슷하게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라지다와 유의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라지다는 네, 생기다가 됐으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고요. 없애다, 사라지다, 얘는 유의관계가 돼버리고요. 쌓다, 나타나다, 자, 사라지다와 나타나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지우다, 자, 사라지다와 지우다, 이거는 유의관계로 볼 수는 있겠으나 무너지다를 전멸하다라고 너무 폭넓게 봤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멸하다를 너무 폭넓게 볼 필요는 없겠구나. 자, 쓰러지다, 만들다, 자, 사라지다와 만들다는 뭐 반의관계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3번이 되겠네요. 자, 명랑하다가 나왔고요. 왼쪽에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술어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명사가 명랑하다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분이 명랑하다, 성격이 명랑하다, 본성이 명랑하다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자, 미래 같은 경우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서술어 같은 거 보시면은요, 미래가 우울하다, 기분이 우울하다는 되지만 미래가 우울하다라는 서술어는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래는 뭐 밝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부 다 이거는 기분에 관련된 사람에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 광명하다, 요 정도가 적절하겠네요. 자, 급류하다예요. 우리 급류타기라고 있죠. 빠른 물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류하다, 물과 관련된 단어네요. 그래서 물이 급류하다, 급류하다가 서술어가 되려면요, 유 속에는 이미 흐를 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두 번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물이 빠른 게 급류하는 거고 자동차가 빠른 게 과속하다가 되겠죠. 자, 도토리와 송편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으면 재료겠죠. 도토리로 만드는 묵 정도가 되겠고요. 송편은 재료, 쌀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포스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치료가 왼쪽에 나왔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와 관련될 수 있는 걸 보면은 포스터의 목적이 되겠네요. 자, 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주사를 맞죠? 그래서 이거 목적과의 관계구나. 자, 네덜란드와 꽃이 나왔어요. 국화입니다. 네덜란드의 국화 튤립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영국의 국화가 장미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또 똑같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고요. 24번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쌍의 낱말들과 두 번째 쌍의 낱말들이 같아지도록 자, 이렇게 고르는 건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인 것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작가와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반고흐의 작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가 있는데요. 게르니카는 피카소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소, 우리나라 이중섭 씨의 작품이죠. 자,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하늘에 꺼멓게 돼 있고 중간중간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남색 바탕에 이렇게 노란색 별이 빛나는 요게 바로 반고흐의 작품입니다. 나와 마을은 추상적인 이런 샤갈의 작품이었고요. 아르레 여인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고갱의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모차르트, 뭐 이거는 천재적인 그런 신동으로 불리는 피아노 작곡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레퀴엠이 바로 모차르트의 작품입니다. 비창과 월광은요, 베토벤, 피아노 좀 쳐본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죠? 비창과 월광이 바로 베토벤 거고요. 메시아, 바로 기독교 작곡가인 핸델에 해당이 되고요. 백조의 노래입니다. 백조의 호수가 아니라요. 그래서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각시와 그럴이 있는데요. 각시와, 자, 각시는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 된다면 반의가 되겠고 아내가 된다면 유의가 될 거예요. 나머지를 보기는 좀 애매하니까요. 그럴, 자, 이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 편지가 바로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관계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은하수가 있습니다. 은하수, 자, 봤더니 은하수는 우리말로 미리네라고 하고요. 우리말 있죠? 친구,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어 관련이고요. 자, 코코아, 음식이 오른쪽에 나왔어요. 자, 코코아는 무슨 재료로 만들지가 왼쪽에 나와야 되겠죠? 카카오가 바로 코코아의 원료가 되겠고요. 보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 맥주가 보리 맥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한자 성어가 나왔네요. 문방사우가 나왔어요. 우리가 글을 할 때 친구처럼 옆에 두어야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 붓, 종이, 먹, 벼루, 요 네 가지가 문방사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우선 벼루가 있겠고요. 오우가, 윤선도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노래한 다섯 친구들, 자연의 다섯 친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 석, 대, 송, 월 이렇게 됩니다. 수, 물, 석, 돌이고요. 대나무, 소나무, 마지막에 달이 그 중에 최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오우에 해당이 되는 건 달이겠습니다. 자, 한자 성어가 나왔습니다. 배가가요. 금을 파기했대요. 이거는 뭐 가야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현을 끊었다. 요거 같은 말로 배가 절현이 있어요. 배가와 종자기가 친구였는데 종자기가 죽으니까 내 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배가 절현, 뭐 지음, 나의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의 관계구나. 자, 임금과 관련된 통, 아픔이에요.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서하지통은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에 그게 서하지통이고요. 천분지통, 하늘이 나오면 하늘이 곧 임금입니다. 할반지통, 반이에요. 나의 몸에 반이 되는 건 형제를 뜻하는 거죠. 형제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고요. 고분지통, 아내가 죽었을 때. 붕성지통, 남편을 잃었을 때 붕성지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나오면은 임금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자 성어 또 나왔어요. 연못구어 그대로 보면은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그래서 한자 성어에 들어가는 이런 동물이구나. 화용할 때는 꽃과 같은 용모와 달 같은 태도. 경전하사, 우리 뭐 포경이라고 하죠. 고래잡이. 그래서 고래 싸움의 하, 대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우입니다. 새우 등 터진다. 상전벽해, 뽕나무 상자가요. 벽해, 바다가 된다. 급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교주고슬, 자, 이 교자가 아까 그 현악기와 관련된 가야금, 검은고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줄, 교주고슬이라고 하는 건 기러기발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는 거거든요. 얹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을 떨게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건데 이 기러기발을 본드로 붙여버렸어요. 악교로.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고에 이런 기러기발을 붙여버린, 그래서 뭐 과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융통성 없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단순 호치는 붉은 입술이고요. 하얀 치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동물이 나온 거는 우선 경전하사밖에 없네요. 그래서 네,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도 한자성어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 37번부터 39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반의 관계를 이루도록, 자, 내가 반의 관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호젓하다, 자, 조용하고 쓸쓸한 이런 분위기가 호젓한 거죠. 그럼 먼저 바꿔서 생각을 해요. 시끄럽고 경쾌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소녀는 타고난 유장한 성품으로, 자, 성품에 유장하다라가 나왔어요. 여유 있는 이런 성품이고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너의 의연함, 의지가 굳센, 모든 걸 다 의연하게 이겨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설날을 맞아 시장이 온통 부산스러웠다. 그저 조용함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시끌시끌 복잡복잡해요. 그 교수는 비굴한 태도, 자, 비겁한 태도죠. 맨눈으로 확인한 그 둘의 차이는 미미했다, 보잘것없이 아주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반의어를 생각하고 찾으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성마르다. 너는 애가 그렇게 성마르니? 자, 조급하고 뭐 도량이 없고 마음이 좁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거, 여유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이런 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어 머리가 복잡할 거야. 뭐 관계없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비상한 뛰어난 재주고요. 인색하고 옹졸하기로, 이거는 오히려 비슷하죠. 속이 좁은 거. 그 사람은 느긋한 성격, 여유 있다가 적절하겠네요. 바람도 제법 소슬하게 불어온다, 뭐 쓸쓸하게 불어온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꺼림하다. 우리는 꺼림직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의 관계는 마음에 든다가 되겠죠. 자,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예술을 애호하는, 이거는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보단 너무 멀리 갔어요. 용의자 진술에 미심쩍은, 못 믿어온 거죠. 7시간 이상 잤더니 몸이 개운하다. 자, 가볍고 상쾌한 겁니다.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요게 바로 반대말로 적절하겠네요. 그 학생은 늘 활달해서, 이거는 생기 있는 이런 성격이고요. 동정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보다 마음이 쾌하다, 그죠? 마음에 쏙 든다, 상쾌하다, 이런 것들의 의미로 개운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 유형들, 글의 이해 부분입니다. 자, 글의 이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글을 다 읽지 않고 빠르게 풀어나가는 게 핵심 관건이에요. 자, 글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언어 독해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속독으로 읽어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제목, 주제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 유형들이 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대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제목을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라고 하는 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락별로 중심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포괄하거나 아니면은 단락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고르는 게 중심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중심 내용 골라보도록 할게요. 한국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처음부터 악화되고 있대요. 분기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자, 이 악화되는 내용의 구체화죠. 저성자, 저물가, 저금리의 이런 3저 시대가 돌입을 하면서 이렇고요. 3저 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신유통을 제시를 했대요. 만들어진 상품만 팔기다 하는 전통적인 유통이 아니라, 자, 이 신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서비스 분야에서 신사업을 일으키는 것들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왔네요. 이거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죠. 또한 해외 직구가 가능할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스템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O2O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통업계의 혁신 전략이 장기 침체와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겠네요. 사실은 이미 1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다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신유통으로 그 신유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화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대충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보시면
저성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신유통 사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해결책만 이야기한 건 아니죠. 문제점과 해결책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부족해요. 삼저 시대를 갔기 때문에 유통사업이 위기다? 위기도 요 앞부분에만 해당이 되겠죠. 신유통의 장점은 이 뒷부분의 이 장점,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일부고요. 신유통의 사례, 이건 2단락에만 해당이 되죠. 삼저시대 문제점들을 위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이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인 신유통사업을 제시를 했구나. 그래서 1번과 5번 중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저성장을 위한 해결책,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안 되네요. 그죠? 저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유통을 제시했다.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읽는 부분과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건 사실 전체적인 글의 구조예요.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이 되느냐에 대한 건데요. 자, 글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글은요,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 돼야 돼요. 이거를 설명문에서 이야기하면 주지와 보조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주지가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고요. 보조 문장들은 이런 겁니다. 예시나 비유나 뭐 부연 설명 한 번 더 하고요. 상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어떤 뭐 자료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보조 문장이기 때문에 주지를 정확히 찾았으면 이런 뒤에 보조 문장들은 대충대충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논설문에 가면요. 앞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당연히 말하고 싶은 거는 해결 방안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사나 사실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엔 이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져야 할 것이고요. 이게 어떤 일화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나 일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의견 주장도 좋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깨달음. 그래서 결국 요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개념. 정의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정의가 나와야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의는 기본적으로 내가 다음 문장들을 읽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시간 순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정, 요거는 순서대로 잘 따라가야 되고요. 병렬 구조, 첫째, 둘째, 셋째, 이게 꼭 첫째, 둘째라고 나오진 않고 단락별로 뭐 먼저, 다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각각 다 밑줄을 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이동. 초점의 이동이라는 건 긍정적인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다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사회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회 문제 중에 일부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초점이 이동된 부분이 중요하구나. 자, 이런 식으로 알면서 우리가 대충대충 봐도 되는 부분, 밑줄 치지 않은 부분들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거를 읽고 다시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게다가 옳지 않은 거잖아요. 먼저 1번부터 5번까지를 본 다음에 앞부분에서 틀린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다음 문제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달을 읽는다는 게 첫 번째예요. PB 상품은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주 고객층의 특징을 반영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하기도 하고요. PB 상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다. 브랜드 홍보에 많은 비용이 들고요. 홍보 비용, 이윤이 적다.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 자, 요 정도를 핵심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요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거예요. 최근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에서는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PB는 이런 줄임말로 유통업체가 기획하고 제조하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여기는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 물어보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PB 상품 개발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PB 상품은 낮은 가격에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독자적인 상품이므로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다. 자, 신뢰액이 3번에 있었죠. 그래서 신뢰가 높으며 기업은 자신의 매장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의 비용이 절감된다. 자, 그런데 여기 홍보 비용이 많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 찾지 않아도 틀린 거 골라낼 수 있구나. 그러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돼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찾아볼게요. 따라서 PB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유통의 단순화를 통해 중간 이윤과 브랜드 사용도가 제거되고 이런 것들이 절약돼서 저렴하다. 또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이윤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윤이 적다라는 것도 틀렸구나. 4번 여기서 다 골랐네요. CJ 오쇼핑을 가지고 이야기하네요. 2000년 초부터 올리원 상품 개발팀을 운영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PB 상품 다양한 예시들이 쭉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비욘드 클로젯과 협업 프로젝트, 자, 협업 얘기 여기 있었죠. 그래서 비욘드 클로젯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다. 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대표 상품 이런 거 마스크팩이니 뭐니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CJ 올리브 영에서도 헬스 뷰티 스토어라는 브랜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PB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콘셉트에 맞춰서 이런 것들 다 묶어서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PB 브랜드에는 엘르걸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나왔네요. 유통업체인 CJ 올리브 영을 통해서만 상품이 유통되므로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1번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구할 수 있었네요. 자, 다음에는 추론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추론 내용도 내용 일치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내용이 똑같은 거라기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추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거를 보셔도 상관없고 이 추론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확인을 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막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얼리티 쇼는 예능과 다큐멘터리를 적절히 조합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오락이나 예능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방송 프로그램의 주류 장르가 되었다. 자, 화제의 리얼리티 쇼고요. 국내에서는 음악과 토크 이런 게 포함되는 버라이어티 쇼를 변형한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오디션과 결합한 오디션 리얼리티나 리얼 토크쇼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얼리티 쇼는 짜여진 대본이 아니다. 그죠? 일반 예능은 그러면 짜여진 대본이라는 거네요. 물론 대본은 존재하지만 관계없이 일어나는 날 것 그대로의 실제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현장성 이런 게 이제 강조점이죠. 모든 촬영을 마치고 송출되는 사전 제작 드라마나 예능과는 달리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절성이 판단이 돼야 방송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기존 예능의 단점이었던 잘 짜여진, 자, 이거는 기존 예능의 설명이에요. 잘 짜여진 각본과 리얼리티의 단점이 바로 수위 높은 행동을 보완한 것. 자, 두 개를 보완한 게 바로 새롭게 나오는 리얼리티입니다. 이처럼 리얼리티 쇼는 이런 인기를 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치, 인기 요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그럼 1번을 볼게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는 사전 제작 드라마와 달리 방송 촬영 중에 방송이 되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건 우리 관객들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걸 안다라면 촬영 중에 같이 방송이 되어서 투표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같은 어떤 것과 연결시켜야 되냐 봤더니 오디션과 결합한 이런, 그죠? 오디션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슈퍼스타 K겠구나. 어쨌든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1번이 가장 적절할 수 있겠고요. 리얼 버라이어티 쇼와 리얼 오디션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주류 장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처음에 주류 장르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리얼리티 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세세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자, 세 번째, 사전 제작 드라마는 너무 세세하게 대본이 짜여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전 제작 드라마는 너무 세세하게 대본이 짜여져 있다. 사전 제작 드라마가 여기 있죠.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달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제작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달리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본이 이미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세세하게 대본이 짜여져 있다는 건 단점이라고 굳이 표현을 할 부분은 없네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드라마는 미리 다 해야 되니까 이걸 단점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출연자들의 돌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리얼리티 쇼의 빠른 확산이 가능했다. 여기서는 발생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리티 쇼는 대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존재하지만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4, 5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요, 어느 단락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이 들어있는 단락의 앞뒤 부분을 살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대요. 이 결과만 보면 되겠죠. 이러한 방식이 몸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앞부분은 전부 다 그 자료를 따온 거기 때문에 인용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충 보면서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만 밑줄을 쳤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거, 해로운데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더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왔죠. 마지막 단락에 문제되는 거를 강조해서 네모에 넣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왔다는 건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 해당되는 문제되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음식 섭취 행위는 소화기관과 중추신경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식욕 촉진 호르몬인 이것과 식욕 억제 호르몬인 이것의 분비는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고 포만감과 이런 사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자, 전부 다 이런 작용들입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대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정상 과정. 그런데 이거 정상 과정은 문제가 아니죠. 굶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직접 문제점이 나오네요. 조절 회로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포만감 계통의 이상이 유발이 돼서 만족감이나 이런 게 없고요. 더 크게 쾌감 회로가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건 정상 과정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문제점으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요 단락에 대한 내용이 축약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정신을 다스리자 얘기 없고요. 신경이 예민해진다기보다 조절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는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굶는 다이어트의 문제점 이게 바로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된다. 회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포만감을 더 큰 보상으로 느끼게 돼서 계속 섭취하게 되고 바로 음식 중독 얘기인 3단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극단적인 식욕 억제는 오히려 비만을 야기한다. 이 마지막에 비만 이야기까지 확장이 됐는지 봤더니 아니죠. 식욕을 계속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인 너무 비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문장 순서를 맞추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다 보고 앞뒤를 찾아보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여기 선다를 보시면은 지금 가와 바 중에 첫 문장을 고를 수 있잖아요. 선다에서 첫 문장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지시어나 접속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앞 문단과의 관계를 구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빼버리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무시했던 지시어와 접속어가 둘째 이후 문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단어나 어구들을 보시면 이 같은 단어나 어구들을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왜냐? 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이야기를 다음 문장에서 바로 받아서 다시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는 게 글이거든요.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 문장에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 글의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심 문장 찾기를 한 부분을 다시 가면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렇게 제가 화살표로 설명을 해드렸죠. 중심 문장이 밑줄이 친 거라면 순서는 요 화살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문장의 구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쉽게 어느 부분이 앞에 있어야 될지 어느 부분이 뒤에 있어야 될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바가 처음에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책이라 해도 어딘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애독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만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사라져버렸는데 자기만의 고전이래요. 그러한 자신에게 있어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을 만난다는 건 인생의 큰 행복이기도 하다. 화제가 고전인가 봐요. 발을 봤더니요. 미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어떤 책은 맛을 보고 어떤 책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꼭꼭 씹어 소화시켜야 되는 것은 적은 수의 책을 만나는 게 지적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의 도입, 바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베이컨을 가져와서 적은 수의 책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기만의 책을 만드는 게 행복이다라는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이야기를 따오는 시작 부분에서는 누구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을 따와서 도입을 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바를 먼저 보고요. 다음엔 나인지 마인지를 볼게요. 거기에는 뭐를 가리키는 거죠? 고전이 적절하대요. 그래서 이 적은 수의 책이 바로 고전이 적절하다. 거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적절하네요. 자, 그럼 말을 볼까요? 그래도 그러한 고전에만 눈을 돌릴 필요는 없다. 이거는 고전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기존의 고전 이야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바 다음에 나가 오는 게 자명하고요. 다를 한번 볼게요. 그러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나름의 고전이 생기고, 자, 예전부터 읽혀오던 것이 아니라 나름의 자기만의 고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 나가면 자신만의 고전을 만드는 방법들이 앞에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고전들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러한 고전만 할 필요는 없이 그 사람만의 고전으로 바뀔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접속어를 가진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4번이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단이 나와 있어요. 문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처음과 끝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읽고요. 대충대충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앞뒤 문단도 구성이 가능해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가와 다 중에 먼저 고르래요. 나전칠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검은색 오칠이래요. 그래서 오칠은 뭐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해서요. 최상의 옷을 준비하면 이렇게 백골에 오칠을 칠한다. 뭐 이 과정 얘기 중에 오칠 이야기였어요. 다는요. 나전칠기는 이런 것 중 하나로 이런 것을 말한다. 나전칠기의 정의가 나왔네요. 처음에 개념과 정의가 나와야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가 먼저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가인지 마인지를 한번 볼게요. 가는 우리 검은색 오칠 이야기를 했고요. 말을 봤더니 이후 황토와 오칠을 혼합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정 중에 이후가 나왔으니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나전칠기를 만드는 기법이 나와 있고요. 한국은 이랬고 뭐 이랬다. 그래서 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가 먼저 나온 이후에야 마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 다음에 그럼 마인지 나인지를 볼게요. 나는요. 이것을 백골에 붙인 다음 오칠을 추가하고요. 광을 내고요. 이렇게 완성까지 칠하고 반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의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부여를 했어요. 보통 의는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 뒷부분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3번이라고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들 살펴봤고요. 기본 문제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 수요 공급 양이 조절된다. 자, 가격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조절된다. 그러나가 나오면서 이게 더 중요해졌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변화예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따라서 이랬는데 하지만 가격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뒤에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원인, 자, 소비자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결과. 현대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즉, 한 번 더예요. 기업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요게 요 앞에 내용의 핵심이죠.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그동안의 이야기 비판이 제기돼 왔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업뿐 아니라 사회와 전체적인 균형 발전 문제로까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게 이러한 이유이다. 현대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만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업은 이래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되었다. 결국 한 번 더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했네요. 자, 요 내용을 찾아야 돼요. 기업의 사회적 기능은 요 일부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담을 수는 없어요. 기업 활동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소비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변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2번이 적절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기업과 소비자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소비자 이야기는 일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지금 실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활동은 이랬지만 지금은 바뀌었다가 전체적인 맥락이죠. 그러니 가장 적절한 거 성격이 변했다라는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겠네요. 자, 내용일치 아래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간에게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물리적 힘의 사용은 사라질 것이다. 자, 자유가 인정되면 물리적 힘은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원하는 건 아니다예요. 그죠?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 자, 권리 침해는 물리적 수단과 관련이 없다가 나와 있고요.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요청할 때는 토론과 설득이 이성적이다. 인간이 사회로부터 지식교환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면 생산적인 사회가 아니다.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일치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한다. 자, 누구나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한다. 이거 어디 썼었죠? 그죠? 원하는 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그런데요. 그래서 2번 처음에 찾았고요. 도덕적이고 문명화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회 원리를 수용한 경우에만 인간은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기본적인 사회 원리를 수용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 요구되는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 즉 생각의 자유, 이성적 판단. 자, 요거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는 침해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물리적 힘이 사용이 되면은 침해당한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 힘에 대해서 침해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자유가 인정되면 물리적 힘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는 이 이야기에 따른 결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이렇게 묶을 수는 없죠? 거꾸로 이런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리는 침해당하게 되고 물리적 힘의 사용이 허용되면은 침해당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이 된다고 힘이 사라진다는 거는 그죠? 이 논리관계에서 맞지 않고요. 자, 1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수단밖에 없대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토론과 설득이 아니라 반하는 행동을 물리적 수단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물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대요. 이 사람의 다른 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빼앗기 위해서는 3번이 되겠네요. 이상적인 수단이나 토론, 그죠? 이거를 사용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성적인 게 바로 토론과 설득은 맞지만 이 요청할 때는 요것만이 이성적인 수단이 된다. 이것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얘 외에 다른 것은 없다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냥 토론이나 설득을 사용하면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지 이상적인 수단이 요것만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사는 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경우에만 지식교환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게 바로 5번의 문장이네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경우에만 지식교환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식교환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면 거꾸로 평화롭게 살 수 없고 생산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문장의 대우 문장이 사실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우 문장은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문장이 P이면 Q이다가 있을 경우에 not Q이면 not P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이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 요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런 말장난 같은 거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5번이 같은 내용. 그래서 비슷하다고 고르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똑같은 게 바로 내용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예요. CSV의 사례로 적절한 건데요. CSV가 뭔지만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CSV가 여기 있네요. CJ그룹은 CSV 정신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의 과정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거래요. 국가사회의 발전 플러스 기업 성장. CJ그룹의 경영가치인 CSV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인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CSV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는 인용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CSV와 CSR은 선행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파악이 덜 됐으면 자, 여기서도 찾아야 되겠네요. 선행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같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자, 비즈니스 연계래요. CSR은 그죠?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반면 CSV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통합한다. 자, 요 정도라면 알 수 있겠죠? 바로 사회적인 환경 플러스 기업의 가치, 이윤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를 보시면 회원들에게 기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뒤 예라고 대답하면 1인당 1달러씩 노숙자에게 후원하는 캠페인. 이거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회 가치와 수익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얘는 CSV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빵 2개가 팔릴 때마다 하나를 아동시설에 전달하는 착한 빵 캠페인. 이 캠페인 때문에 사회의 가치도 부여를 할 수 있고 우리의 그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게 때문에 2개가 팔릴 때마다 하나를 전달을 하는 수익 창출까지 같이 하나 살 거 2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요게 바로 네, CSV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를 보시면 기업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환경오염 문제. 자, 이거는 수익과 관련이 없고요. 네 번째, 댓글이 넘으면 차를 선물해주는 이것도 기업의 수익과 관련이 없고요. 다섯 번째도 캠페인 수익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유추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이 길어질수록 보기를 먼저 보고 확인하는 게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래 있는 한번 키워드를 보도록 할게요. 하우스푸어가 양상된 원인입니다. 바로 부동산 호황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를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에서 보려면 원리금 비중을 따져봐야 되고요. 하우스푸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위협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회복되면 2009에서 12년 사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은 금방 보이니까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유추할 수 없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라고 한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했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이야기하는 워킹푸어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개념 얘기인데 우리 개념 얘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읽은 거예요. 이러한 경우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을 느껴야 하고요. 실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어야 한다. 자, 4가지 조건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좀 더 협의적으로, 자, 협의의 이야기 여기 나와 있었죠. 협의적으로 판단하려면 위 4가지 조건 중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를 포함하면 된다. 여기 최소 협의적으로 판단하려면 이런 원리금 비중을 따져보아야 된다. 이번의 내용을 네, 여기서 고를 수 있겠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2009년에서 12년, 자, 요거의 내용이죠. 하우스푸어가 양상이 됐고요. 2006년 집값이 정점을 찍으며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장 가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해서 부동산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요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5번에 체크를 해두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에 쏟아붓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한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율은 80%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았고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집값이 계속 내려갔고 한동안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시세 침체 이렇게 되면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뭐예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문제가 됐다. 그러니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그 앞부분에 이랬기 때문에 2008년부터 쭉쭉쭉 비중이 약
80% 대부분 이랬대요. 그래서 앞 전해들의 이런 부동산 호황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더라라고 연결해서 유추할 수 있겠고요. 자, 계속 볼게요. 이에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데요.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된 것이다. 자, 여기서 회복이 되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과도한 부담을 오히려 지게 된 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우스푸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전체까지 확장이 됐네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까지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 3번의 내용 여기서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계속 끝까지 보면은요. 최근 들어 다시 한번 하우스푸어 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2, 3년 동안 정부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게다가 저금리 기조로 대출금리까지 내려가니까 빌려서라도 투자를 한대요.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네요. 일부 지역이 분양가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요 사이에 요때 집값이 정점을 하우스푸어가 양상되는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내려가는 요런 현상들이 상승폭이 둔화된 요런 하우스푸어가 만들어지는 요런 상황과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는 것들 4번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오히려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회복이 되면은 대출금에 대한 부담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요.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이런 작은 믿음 때문에 그죠?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부담을 지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로 대는 사람이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 요게 회복이 된다면 그죠? 부담이 좀 작아지겠다. 요건 기본적인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빈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어떤 인젠지가 쭉 나왔어요. 글로벌, 창조, 융합, 주도적 전문성입니다. 자, 요 문단을 봤더니요. 오늘날 우리는 엘빈 토플러의 예언이 현실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수천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매일 쏟아지는 이 시대는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인정해주던 사회에서 핵심을 파악해서 창출해내는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높은 사회. 이 변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바로 들어갈 거래요. 어떻게 됐나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스팀 과정을 도입을 해서요. 과학기술, 공학예술, 수학의 약자로 여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거래요. 그래서 뭐 연계성을 가지고요. 이런 통합형 교육과정을 이야기했을 때 봤더니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바로 융합형 인재와 관련된 단어겠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이 내용 다음에 같은 단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단락이 요 안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리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융합형 인재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삭제할 문장을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 별 4개짜리입니다. 어떤 것이 중심 내용과 적절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요. 뭐 과학적인 내용이라 내가 과학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요령껏 앞뒤 내용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46억 년 전 태양 성웅이 이합집산하면서 태양과 행성들이 형성되었을 때 태양에 가까울수록 행성 온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요. 행성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간 공간에서 얼음을 이루던 물 분자와 수소 분자 사이에 교환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이 비율이 낮아졌다. 자, 뭔 소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46억 년 전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행성 온도가 높아졌고 요 비율이 낮아졌다. 반대로 태양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져서 이 비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태양에서 가까워졌을 때 낮아졌다. 반대로 태양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비율의 차이가 났다. 요거는 앞뒤 반대말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여기를 볼게요. 두 번째.
요 앞문장을 봤더니요. 중수소는 자 소행성과 지구의 DH 비율이 비슷하다고 했고요. 중수소는 매우 안정적인 동일 원소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같은 기원이 있다. 게다가 태양의 pH 비율은 지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는 멀고요. 이런 소행성과 오히려 비슷하기 때문에 소행성과 지구의 물이 같다. 태양과는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해성이 지구 물의 기원일 가능성이 적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었다. 그죠? 그래서 해성은 지워졌고요. 바다는 어떻게 됐을까? 소행성이 더 기여도가 높았다. 소행성은 비슷하거든요. 게다가 태양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도 아니고 결국 소행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바닷물이 지구 형성 과정부터 존재했다라고 가정하면 태양과의 pH 사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차이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초기 태양은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면서 휘발성이 낮은 끓는 점이 높은 원소들부터 응축해 지구를 형성했기 때문에 물처럼 휘발성이 높은 분재가 존재하기 어려웠다. 이미 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지구의 온도가 물의 끓는 점인 100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물 분자들이 다 흩어졌대요. 요 얘기를 받아가지고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인과관계로 얘도 없앨 수 없네요. 자, 여기 앞에 볼까요? 요 앞문장의 시작이 여기 슈퍼플레어 볼까요? 태양에서 잇따라 발생한 슈퍼플레어는 자 얘가 생명체를 탄생시켰고요. 플레어는 이러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데 정의고요. 태양의 슈퍼플레어는 에너지의 원자폭탄 이만큼을 터뜨린 폭발력과 같다. 당시 태양은 지금보다 에너지는 약했지만 확률은 격렬했다. 자 이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요. 슈퍼플레어가 끊임없이 방사선을 쏟아내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줬다. 슈퍼플레어 덕분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예요. 만약 지구가 태양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면 바닷속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바닷속 생명체로 이야기가 좁아졌어요. 지금 바다 이야기는 요 앞부분에서 물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물이 어쨌고 DH 비율이 어쨌고 여기서는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엔 생명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지구 위의 생명체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닷속 생명체가 갑자기 뛰어나온 부분은 그저 삭제해야 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발전 문제들도 제가 다 풀어드렸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런 풀이 방법들, 어떤 건 빨리 읽어야 되고 어떤 건 넘어가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서 발전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뒤에 해답을 봐도 모르는 문제들이 자꾸 나온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요, 질문 남겨주시면 대답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